이런 상황에서 공식 발표와 실제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는 정말 엄청납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우리 5% 성장할 거야 라고 외치고 있지만 가오선원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해설에서는 그동안 절대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 같았던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하루아침에 구조적 위기라는 무서운 단어로 바뀌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엄청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65%인데요.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전체 인구의 65%, 그러니까 무려 9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3,000위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 소득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거죠. 이건 그냥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자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던 거대한 소비 시장, 그 중국의 심장 엔진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첫 번째 신호인 거죠. 섹션 1, 경제적 환상이 사라지다. 자, 도대체 어쩌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시야를 조금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상향할 것만 같았던 그 찬란한 거시경제적 환상이 어떻게 이렇게나 가혹하고 차가운 현실로 변해버렸는지 말이죠. 지금 중국이 마주한 이 차가운 현실의 중심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늪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플레이션은 정말 무서운 악순환이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내일 사면 더 써겠네? 하고 지갑을 닫아버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월급을 깎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거죠. 중국은 놀랍게도 벌써 6분기 연속으로 이 지독한 덫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 발표와 실제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는 정말 엄청납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우리 5% 성장할 거야 라고 외치고 있지만 가오선원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GDP가 공식 발표보다 최대 3%포인트나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그 숫자 이면에는 당초 예상보다 무려 4,700만 개나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신규 일자리라는 뼈아픈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4,700만 개라니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경제가 둔화되는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3분기 GDP는 결국 4.8%로 뚝 떨어졌고요. 공장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려 7개월 연속으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공장 기계들이 멈춰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섹션 2, 거리의 현실.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조금 딱딱한 데이터 얘기는 이쯤 해두고 진짜 상하이 거리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 볼까요? 이 거창한 거시 경제적 위기가 평범한 시민들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지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상황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상하이 가정의 최소 4분의 1은 사실상 파산 상태다. 갚아야 할 빚이 가진 재산을 아득히 넘어섰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엔 발 디딜 틈 없던 화려한 쇼핑몰들은 셔터를 내렸고 텅 빈 상가들, 그리고 집값이 빚보다 떨어져 버리는 깡통 전세의 공포 속에서 멘붕에 빠진 중산층.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현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탕핑, 네, 맞습니다.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워버린다는 뜻의 그 탕핑 운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를 찍는 마당에 아등바등 취업 준비하고 평생 갚아야 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낳는 그런 피말리는 전통적인 무한 경쟁에서 완전히 손을 떼버린 겁니다. 아예 돈을 안 쓰고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면서 고장난 시스템에서 스스로 로그아웃 해버리는 거죠. 그럼 드러눕지 않고 여전히 이 시스템 안에서 죽어라 달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배달기사나 긱 와커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예전엔 하루에 배달 50건 뛰는 건 기본이었는데 이젠 완전 꿈 같은 얘기가 돼버렸다고 하소연합니다. 파이가 줄어들다 보니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견뎌야만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조금 황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국은 이런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나 경제 시스템의 실패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세력 때문이라는 거죠. 외부 세력이 우리 청년들을 세뇌시켜서 일부러 탕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진짜 원인을 놔두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려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섹션 3. 구조적 부채의 덫.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 끝없는 추락을 만들어내는 핵심 메커니즘, 바로 구조적 부채의 덫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이 기형적인 자산 구조가 있습니다. 중국 평범한 가정의 전 재산, 그중 무려 70%가 부동산 딱 하나에 몰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요?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같은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중도산하는 현상은 그냥 몇몇 회사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 국민 전체의 지갑이 얇아지고 경제를 버티게 하는 소비 심리 자체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사람들은 돈이 생겨도 절대 안 씁니다. 벌면 무조건 주택담보대출 갚는 데 쏟아붓거나 혹시 모를 병원비, 노후 대비용으로 은행에 꽁꽁 싸매두기 바쁘죠. 그 결과 중국의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40%라는 처참한 수준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페루나 멕시코 같은 개발도상국들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예요. 소비라는 심장이 멈췄는데 내수 경제가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렸으니 정부라도 나서야겠죠? 어떻게든 이 가라앉는 경제를 띄워보려고 베이징 당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장에 푼 돈이 무려 4조 5천억 달러. 달러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간 미국이 푼 돈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성 파티를 벌인 겁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하루 이틀이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현재 중국 기업 10곳 중 3곳, 무려 30%가 적자를 내면서도 꾸역꾸역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쥐어주는 값싼 대출금, 그리고 인위적으로 가치를 깎아내린 위안화 환율 덕분에 산소호흡기만 달고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섹션 4. 전 세계적 파급 효과. 자, 이제 카메라 렌즈를 다시 전 세계, 글로벌 무대로 확 돌려보겠습니다. 중국 안에서 골마 터진 이 거대한 부채 폭탄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지정학과 무역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볼 차례입니다. 내수 시장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자 시진핑 주석은 이른바 신경제라는 카드를 빼듭니다. 핸들을 확 꺾어버린 거죠. 이제 집 짓고 아파트 팔아서 돈 버는 건 포기. 대신 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첨단 산업에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어서 전 세계 시장을 말 그대로 집어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만든 거 다 해외에 팔아서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중국산 초저가 제품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서방 국가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매운동을 하고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게 쌓기 시작했죠. 심지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만 무려 60%라는 정말 상상도 못할 폭탄 관세를 때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면전 양상이죠.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기 더 있다간 큰일 나겠다는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술 기업이나 금융사를 때려잡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인구, 거기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대만 해협의 긴장감까지. 악재가 겹치다 보니 중국에 직접 돈을 싸들고 들어가던 외국인 직접 투자는 그야말로 바닥을 뚫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회의 문이 완전히 꽉 닫혀버린 건 아닙니다. 아틀라스 연구소의 자료를 보면요, 이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는 분야가 있긴 합니다. 재생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제약 같은 고도의 전략적인 산업들은 여전히 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에 꽤 짭짤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돈을 벌 구석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만약 서방 세계가 중국의 이 보조금 융단 폭격 수출 모델을 진짜 제대로 밟아버리기로 작정한다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강수들이 쏟아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은행들을 글로벌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아예 쫓아내버리거나 서방의 자본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원천 봉쇄하는 엄청난 금융 제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내수 침체를 전 세계에 물건을 밀어내듯 팔아넘겨서 돌파하려는 중국의 이 거대한 도박, 과연 그들의 계획대로 화려하게 성공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글로벌 경제 전쟁이라는 거대한 빙산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문제죠.